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00에서 9급 대비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실전적인 번역 훈련을 해볼 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럼 난이도 높은 최신 유형의 이런 글들은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오늘 공부해 볼 거라는 거 먼저 서두를 열면서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로 주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라서 보통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그러니까 유형이 이제 조금 쉬운 번역 하나 있고 어려운 번역이 있는데, 어려운 번역을 볼 때도 어휘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주어, 수어, 목적어, 정말 매 강의마다 무조건 이 얘기는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틀과 뼈대를 잡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수어, 목적어부터 찾아서 기둥 만드셔야 되고요. 고정 문형, 오늘도 여러 가지 문형이 나올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문형, 이런 거 기억하시고, 신조어나 고급 표현 순화시킬 수 있는 거 순화시키는, 오늘 딥페이크 할 거거든요. 딥페이크는 순화시키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순화시킬 건 순화시키지만 조금 나오는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억해 두시는 게, 독해보고 듣기 봤을 때 또 필요한 단어들, 최신 단어들 있으면 좀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 음성, 문서, 미세, 표정 등을 포괄하여 진짜와 가깝고 막 쭉 나오죠. 어려운 지문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독해나 듣기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지만 7급에서 9급의 경우에는 이걸 여러분이 직접 번역을 하시는 것도 훈련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주어, 딥페이크는 해놓고, 이렇게, 왜냐면 보통 중국어는 주어 다음에 이제 수어 나오잖아요. 그게 주어, 수어 다음에 쭉 관형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접속사 같은 것들로 이제 문장 연결하면서 가는데, 딥페이크는 끊어주고 포괄하고 진짜와 가깝고 다처원적이며 식별 난이도가 높다. 이 수어 등을, 얘네는 이제 뭐뭐 등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쭉 갈게요. 深度伪造과 딥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뭐 포함하다, 뭐 빠오한 뭐 다 괜찮지만 한가에 보통 고급 표현 기억을 하시고, 이게 다 모르시면 그냥 한두 개만 쓰셔도 돼요. 이 나열하는 것들은. 하지만 시핀이나 인핀이나 번호원이나 오이表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이걸 포함하고 하나 끝났죠? 진짜와 가깝고 잔핀이 뭐 주어 안 만들어도 돼요. 삐점만 쓰셔도 돼요. 진짜 가깝고 다차원적이며 해서 요거 얼 넣고 뭐 동시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분리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삐져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사에 가까워. 뭐 너무 리얼해.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너무 진짜같이 그렸어 할 때 삐져, 정말 실사에 진짜에 가깝다라고,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는 했고, 식별 난이도가 높은 건 그냥 쓰시면 되죠. 식별 난이도다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틀 잡고 빠른 속도로 단어 보고 체크하고, 사실 주어랑 수어, 목적어,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주어, 수어, 목적어, 요런 식의 느낌은 잡고, 그리고 기둥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와의 융합이 쉬워서 끊어줄 수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위챗이나 웨이보, 이것도 다 모르면 한두 개, 아니면 소셜 미디어만 그냥 쓰시던가요. 그쵸? 이 등 소셜 미디어, 이것도 일종의 고급 표현 순화일 수 있죠. 중요한 건 얘네랑의 융합이 쉬워서 얘네의 성능을 빌려서 전파되고 있다. 주어, 수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뭐와의 융합이 쉽고, 그리고 얘네의 성능을 빌려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얘가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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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나머지 처리하시면 되죠. 사실은 이게 통역이 아니라 번역이면 이 틀을 잡아 놓고선 써 가시는 게 가능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此外很容易与什么什么结合 社交媒体 해놓고서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의 힘을 빌어서, 그죠? 리엠포왕이나 트위터나 웨이신이나 웨이보 등의社交 媒体의 힘을 빌어서, 그쵸? 근데 이 찌에주라는 게 어떠한 누구의 능력, 빵주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어떠한 힘을 빌려서 할 때에 찌에주를 많이 써요. 찌에랑 쭈를 같이 해서 그런 효과, 뭐 샤올리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어떠한 능력을 빌리다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샤올리까지 써주시면 좋겠죠?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주어는 앞에 생략됐다 치고 수어 부분에 대한 기둥을 잡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는 그냥 나열해서 쓰면 되니까 단어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요건 이제 시간의 절이에요. 뭐뭐가 처음 나왔을 때
그쵸? 국가안보부서와 연구기관이 주어져 날카롭게 감지했다. 목적어는 요 안에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주어 잡고 수어 잡고 목적어 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션도웨이자오는 이 지수는 이게 처음에 출신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조금 고급 표현, 7급이냐 9급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서 초루초신 같은 어려운 표현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부문이랑 그쵸? 부서랑 옌지우지꼬 등이 민루의 차죄 요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알아채렸다. 파신 뭐 근데 파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이런데 이거는 알아챈 거, 눈치챈 거 이런 거 할 때는 뭘 쓸 수 있어요? 차주애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감지했냐면 이 기술이 국가 안전을 위협할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요 목적어 안에서도 하나의 사실이 와서 문장이 등장을 하죠. 그쵸? 이 기술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안에 문장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생각한다. 我觉得 나는 느낀다. 영어도 I think 하면 뒤에 이제 대시나 아니면 뒤에도 뒤에 문장이 오죠. 아, 중국은 날씨가 이런데 한국은 날씨가 이래. 그걸 내가 느꼈어. 이렇게 문장 자체가 오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 기술에 존재해요. 숨어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어떤 위험 요소? 국가 안전을, 안보를 위협하는. 보시면 인환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이시에 있는데 웨이시엔 쓰면 조금 비슷하잖아요. 인환,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챈 거잖아요. 가시화되지 않아도 알아챈 거 할 때. 그러니까 조금은 7급에서 9급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법률, 그리고 기술 측면의 연구와 제재를 강화해서 이 기술이 악의적으로 남용되는 걸 막고자 했다. 보통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장이죠.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들, 부정적인 효과들, 이 부정적인 거를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막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없는데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아까 추루추신 같은 거 어려우니까 이게 초창기에 발견되고 출현했을 때를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이래로 요건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개념이 출현한 이래로 이 뒤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 무엇을 강화하다가 이제 이게 수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때부터라서 그냥 카이시를 넣은 거지. 여기서 보시면 在政策层面, 法律层面, 시슈 측면에서 加大什么什么力度 어떠한 그 힘을 강화시켰다. 그죠? 제재의 그 역량이나 그 힘을 그 정도를 강화시켰다 할 때 加大什么什么的力度 진짜 많이 쓰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이로써 방지했다. 为了防止 하기 위해서 얘네가 뭐뭐를 加大什么什么什么的力度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고급 표현은 아예 이방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미엔이나 이방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제재를 강화했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통번역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정부 관련된 거나 이 신기술 관련된 거 이런 거 할 때 정책을 할 때 이런 스타일의 문장들 그 기본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꼭 내 것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차를 보셨을 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한국어로 중국어로 바꿨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또 조금 최신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용어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신문이나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내가 6급에서 갓 7급으로, 9급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다뤄지는 그런 이슈가 되는 화제들, 관련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듣기, 독해, 쓰기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봐도 이거는 그냥 조금 어려운 문장이니까 넘어가지 말고 독해에서 봤건 듣기에서 봤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게 단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문장 구조 자체는 주어, 수로, 목적어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장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전문적인 그런 분야의 문장들이 그런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조금 입에 배게 해놓으시고 이게 통역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여력이 되신다면 이걸 쭉 읽으면서 내 것화 시키면서
아나운서, 뭐 앵커처럼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읽는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이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